반갑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광섭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민선 7기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다시 한번 도민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2기 진보 교육감 시대를 펼쳐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시사 파일 제주에서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한번 제주 교육을 이끌어갈 기회를 얻게 됐는데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그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도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표 과정에 도민들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감을 했고요. 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교육이란 건 전체를 아우르면서 미래를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과 함께 이성문 시즌2 잘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켜보는 도민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마 당선자들의 신경도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표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의 개표 과정이야 전국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킬 정도로 손에 땀을 쥐게 했을 텐데 도민의 뜻이 모아지는 것들이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시대 정신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힘, 모아진 힘들을 느끼고 있었는데 도민들이 시대를 진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지지를 하신 분들에 대한 그 무거움 이런 것들을 함께 느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의 신임을 얻었지만 또 절반은 그렇지 못했다는 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포용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후보 간의 공약에서 거의 한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중에 고교체제 개편도 대동소이하고요. 고입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향이 정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고입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결정된 것을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해가는 게 중요하겠죠.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주 교육의 현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 모니터링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학부모 조례로 구성돼 가지고 법제화해요.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아직 그 임의단체로 그리고 그 자생단체로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법제화로 구성을 해서 당당한 학부모회 단체로서 학교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우리 이성문 교육감, 진보 교육감 선택한 이유는 교육 민주화와 그리고 교육 공공성에 입각한 진보 교육을 펼치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이 만들어질 때 그 교사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상교육, 무상복지와 같은 교육복지 실현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사람에게는 교복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통학비 등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보다 더 많은 무상교육, 무상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교총과 정교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한쪽의 소리만 경청할 게 아니라 다른 쪽의 소리도 경청해서
진정한 교육자치,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교육 정책을 펼쳐가셨으면 좋겠다. 여러 이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선거 당시 최대 쟁점 고교 입시, 이 고입제도 문제부터 먼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이제 내신 10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 말 제주도교육청이 고교체제 개편 계획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핵심 목적을 강조했는데, 첫째, 학생들이 선택해가는 학교로 만들자. 둘째, 꿈과 미래, 건강을 키우는 학교로 만들자. 그래서 과도한 입시 경쟁, 그리고 여기에서 실패한 학생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합고사를 폐지한다. 그러면서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이 연합고사 폐지라고 이렇게 3년 전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제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8개 학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입학 정원이 2,900여 명쯤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비해서 도내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한 6,600여 명쯤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학교를 새로 신설하거나 확충하지 않고서는 시험을 내신을 보든 선발고사를 보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제 조건들을 제주시 8개 학교를 중심으로 전체 학생을 나눠버리는 건데요. 우리가 8개 학교에다가 서귀포 4개 고등학교가 있죠. 그럼 12개가 되죠. 그다음에 특수목적고 과고하고 외고가 있죠. 그럼 14개가 되죠. 일단은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동지역 8개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내신에서 60%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40% 이하에서 다 떨어질 것이다. 40% 이상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불안이 증폭돼 버린 이런 면이 있습니다. 60%에서 연합고사 폐지가 고교 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6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 취업을 위해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도 200명 전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을 위해서 읍면지역으로 빠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원래 읍면지역 역사상, 고등학교 역사상 진학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대입과 관련해서 이미 적응을 하면서 긍정적 결과를 낳게 되면서 그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의 상위권 아이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동지역에서 60% 이내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다시 진학을 위해서 읍면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또 2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에서 61, 62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즉 고교체제 개편은 맞물려서 들어간다면 이 부분 내려가기 때문에 이 커트라인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60%, 61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 처음이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교사들도 진학 지도에, 진로 지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한 것은 선택하는 학교들이 되어가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나름대로, 읍면지역 학교 일반계고는 일반고 나름대로 선택하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연관해서 지금 제주시 연동, 노용, 외도, 사명 이런 데는 최근에 이주 인구도 많이 늘고 특히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주도의 제주시 중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제주도 전체를 볼 거냐 했을 때 교육감은 제주도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현재 30개 학교의 고등학교를 잘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신설은 어렵지만 뭐 이전 문제라든지 확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어놓고 고민할 텐데 신설할 여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저출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작년에 5천 명이 안 태어났습니다. 제주도에. 현재 제주도 전체 학생은 학년당 6,500명 플러스 마이너스 300명에서 안정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미 5천 명이 안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현재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잘 성장시킬 것이냐 속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먼저 내신 100%로 고입을 결정하게 되면
지금 제주시와 읍면 지역 학교 간의 학력 차이가 엄연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과거 같으면 동지역에서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지역에서 학교 주변 학교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쏠림 현상이 없다는 것은 학력이 쏠림 현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오던 흐름이 거의 끊겼습니다. 즉 읍면 지역에서 공부 때문에 혹은 상위권 아이들이 오던 흐름들이 끊겼습니다. 즉 읍면 지역 아이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2, 3년 지나가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논란이 좀 더 연장시킨다면 정시 확대 논란하고 똑같습니다. 대입에서. 정시를 확대시키면 강남만 유리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재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체제가 교육학자들 누구나 다 동의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만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전국적으로 연합을 폐지하는 이유는 교육적으로 긍정성의 연합 폐지 방향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맞고 제주도 미래에서 더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들 수용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자, 교사들의 입장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100%가 적용될 경우 당장 이제 9월 달부터 진학 지도부터 그렇습니다. 문제됩니다. 내신 성적 산출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있는데 비교과 영역은 패스오나 통과냐 아니냐 가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락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경계에 있는 일부 아이들한테 일부 영향 주지만 비교과 영역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패스오나 통과냐 아니냐 되기 때문에요. 교과 영역은 1학년 10%, 2학년 30%, 3학년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조금 더 집중해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고요. 이거에 대한 부담들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담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학부모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내신 성적 산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한테 사실상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교사를 중심으로 학부를 만났을 때 학부모들이 어떠한 것들을 불안해하고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목록을 작성하고요. 그 목록에 작성된 것에 따른 답변들을 구성을 해서 교사들에게도 제공할 거고 아이들에게도 제공할 거고 학부모들에게도 제공하겠습니다. 자, 부모들의 걱정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내신 100%로 선발할 경우 현재 입시 경쟁을 얼마나 완화할지 이것도 의문이지만 또 하나는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게 아닌가. 이걸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 문제는 관점에 따라 틀린데요. 그 학력이란 개념이 객관식에만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갈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객관식 문제만 가지고는 미래 세대, 즉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선 학력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구조와 학습과 교육과정이 짜여졌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맞춰서 2015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다. 국가 단위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대입이 지금 수시가 70%인데 또 한 번 김영란표 대입 말고 고교 학점제와 더불어서 대입 한 번 더 크게 변화될 겁니다. 그 과정에 수시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수시에 맞춰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정시에 맞춰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수시에 적합한 방향 속에서는 오히려 긍정성이 높다고 보고요. 정시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 3년 전 또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잠시 좀 뒤집어 보면 연합 선발고사 폐지만으로 현재 제주 사회의 고육 문화가 한꺼번에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그다음에 읍면 고등학교도 동일하게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좀 제주도 교육청이 당시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임기 동안 해결돼야 할 과제 역시 바로 이 고교 체제 개편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합고사 폐지, 그게 출발이었다면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제 교육청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핵심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일정 부분 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일반계 고등학교는 진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내는 건데요. 일단 진학으로 한정시킨다면 보통 주요 대학 들어가는 학생 비율이 재학생이 10%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8개 중에 보통은 2개, 많을 때 3개인데 서귀포 동지역의 서귀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원래 처음으로 재학생이 10%가 주요 대학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산남 삼북 간의 학력 격차가 이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대전고, 대정여고, 표성고 같은 경우가 이번 최고의 진학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읍면 지역이 기존의 입시와 관련해서 충분히 적응력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런 흐름 속에 또 하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한림공고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문고등학교는 보건을 중심으로 해서 간호조무사 충분히 역량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앙고도 그렇고요. 한국은행을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즉 좋은 취업자들이 도하협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번 원지사회 공약의 청년 일자리 1만 개라면 도하협의회에서 고졸 취업자를 할당하는 것들도 논의하면서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을 은행에 맡기는 경우를 금고지정이라 그러는데요. 농협을 지정하면서 고졸 취업자를 몇 명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요구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게 쌓이게 된다면 충분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수업 그리고 취업까지 안정적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고교 체제 개편 정확히 무엇을 위한 고교 체제 개편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실력이 부족하거나 공부 못해서 밀려서 가는 형식이 아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을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갔다고 해서 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선택해서 감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 있게 성장시키자. 고교 체제 개편은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겁니다.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체제 개편을 했다 말씀인데요. 자, 읍면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혹시 있다면요. 최근에 진학 성적이 좋아지면서 애월에 있는 모 중학교는 상위권 아이들이 그 지역 학교로 다 갔습니다. 대전 지역도 거의 그러고요. 즉 동지역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지역의 학교를 감으로써 내가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동지역에 와서 공부하는 것보다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학과 미래가 더 잘 되겠다라고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들을 제대로 홍보를 못한 면도 있지만 큰 변화인 것은 맞습니다. 교육관님께 말씀하신 몇 학교들, 여상, 다음에 한림공고, 또 중문고 등 몇 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읍면 고등학교의 경쟁력만큼 더 특성화고의 기능과 역할도 함께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갈수록 특성화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작년에 좀 사고가 나면서 학교 전체적으로 교사들부터 조금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야죠. 그러면서 아까 특성화를 정확히 가지면서 미래 직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원희룡 지사께서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고졸자에게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어떤 일자리들을 같이 교육계는 교육계 내로 발굴하고 도에서는 도에대로 발굴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진다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재 현장 실습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 좀 더 개선된 것이 있다면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개선이 된다면 현장 실습이 조금 바뀌겠는데요. 교육 중심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실습처를 안전 인정제를 국가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는 도하고 의회하고 논의들을 해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 그럽니다. 즉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를 낮출 수 있고 특히 제주도만이라도 안전도시 아닙니까? 따라서 제주도에 있는 기업체, 업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 의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 단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용노동센터, 즉 노동부에서 이 부분이 특별자치도로 되기 전으로 환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센터가 아니라 사무소로 격상되어서 인원이 확충돼서 우리 삶의 터전인 직장의 안전을 이쪽에서 책임지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 미래를 위해서도 해양과 또는 수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건 시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교육감께서 취임 초부터 국립해사고 설립을 진행해 왔는데 현재 예산 반영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과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역점에 추진할 것인지요. 예, 제가 4년 전에 당선돼서 가장 제주시에서 외곽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성산에서 지역에서 요구가 우리 학교의 방향을 해사고로 추진해달라. 그래서 같이 노력합시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지금 그 해수부에서는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기재부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시행령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 국회도 많이 방문을 했었고요. 담당자들이 기재부도 방문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함께 노력을 함께 하고 있고요. 도민의 힘을 결집시켜서 성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의 다양성이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확대 측면에서도 대안학교의 설립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대안학교를 저는 두 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재 공교육이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학교. 또 하나는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대안학교의 개념 속에서는 오히려 그런 개념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함으로써 보완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은 학교 개념으로서 아이들 스스로 5명 혹은 7명, 10명 이내의 아이들이 주제를 정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는 이런 아이들은 저희는 분리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특수교육을 통합교육하는 것처럼 가능하면은 학교에서 학교 정상적인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적응하고 졸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으로서 대안학교로서 어울림학교가 고등학교 부분은 있습니다. 즉 학생문화원의 어울림학교라 그래서 학기별 혹은 1년 단위 혹은 몇 달 단위로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학교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만 3년 내내 분리해가지고 있는 대안학교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교육의 한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렇지 않아도 공교육 안에서 한 해 300명 이상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되고 있는 게 일단은 방송통신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중도 탈락한 아이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학점 인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곳을 이행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잘못되면은 학원을 학점 인정으로 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 학점을 있어서 학력 인정받는 구조가 된다면 한쪽에서는 공격을 중심으로 한 부분과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학점 인정되면서 학력 인정되는 이 두 개 시스템이 서로 보완되면서 충분히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겁니다. 대안학교 초기에는 대안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부정학 학생들 아니면 학교의 일반 문제 학생들 그들이 갈 곳 없으니까 그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돌파구조, 탈출구 중에 하나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 지금에 있는 현재에서 입시 성적 위주의 교육에서 자율 학교가 대한민국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 자신의 적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 공교육이 아닌 다른 틀 안에서 자기의 나름대로 꿈과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학생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교육청마다 각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청 소관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제주만은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그 부분은 중도 탈락자 위기로 있는 이야기하고 아까 초기에 했던 공교육의 현재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학교에서 하면 그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학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전국에서 대안학교라고 했을 때 한 부분은 중도 탈락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이 아닌 일반 기관에서 대안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되느냐 여러 가지 차이는 있는데요. 현재 읍면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율학교 규정에 의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거쳐갈 것이냐 했을 때 평화교실 개념에 대안교실 개념에 이제 대안학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 내에서 다양하게 이게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요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결국은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된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거의 90%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교육감이 잠시 그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도 탈락 학생들을 받는 곳이라는 요 아니요, 요거는 아까 논의를 쳤죠. 사실은 이제 중도 탈락 학생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새로운 선택한 학생들이 많은 곳이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도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를 유치하고 대안학교를 시설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기존의 학교들 속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학교 내에서요? 자율학교가 그 자율학교라는 게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50%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오히려 그러한 자율학교의 개념 속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은 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면 그러한 대안학교보다는 더 나은 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입니다. 이걸 지금 시험 도입하겠다 그러는데 이번 선거 내내 이게 또 핫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도민들이 IB 교육과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개념 정리부터 해주시죠. 그냥 단순히 이야기한다면 국제학교에서 하는 것을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도민이 다 받으면 더 좋지 않느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IB라는 것은 교육 과정이 아니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의 한 모형으로서 IB를 지금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절차만 받으면 가능하고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대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어, 그다음에 불어, 스페인어만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어 과정이 일본어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IBDP를 하겠다는 것은 한국어를 IBO에 인정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어가 인정이 받게 된다면 IBDP를 프로그램을 하겠다. 고교체제 개편의 완성은 읍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IBDP가 완성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저는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국어가 인증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확률이 높습니까? 네, 확률은 높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올해 이만 신청을 해서 IBO하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신청이 됨으로써 IBO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게 일본어에다가 한국어가 오는데 혹시 다른 언어가 왔을 때까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자 해서 지금 결정이 좀 늦춰져 있고요. 긍정적 신호는 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교육감들이 평가를 바꿔내지 않고는 학교 교육을 바꿔낼 수 없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교육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되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IBO가 아니라 KBO 코리아 바칼로레아 오피스를 제주도에 유치해가지고 제주도가 중심이 되면서 이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습니까? 현재 초중학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혁신학교의 한 모형으로서 다운대 배움학교 모형으로 가면 원하는 선생님 원하는 학교 가면 될 겁니다. 그다음 IBDP가 되었을 때 대입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국제적으로 1,300개 이상의 명문대학에서 모든 대학에서 IB를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카이스트 12개 대학에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입 진학하고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 아이들이 인서울에 너무 소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서울 할 아이들은 인서울 하면 되겠고요. 세계적으로 나갈 애들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교육 과정은 이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에는 철학이 있고 체계가 있고 정신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전혀 다른 풍토에 다른 문화에서 생긴 프로그램을 검증이라든가 또는 필터를 걸치 않게 들어온다는 게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혼란과 나름대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평가와 채점 과정이 우리와 다른 기준과 원칙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아는 사고와 우리가 아는 교육 체계에서 자랐던 학생들이 과연 그런 부분의 기준과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려하거든요. 예, 일단 국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IB 과정 때문에 이식한다 뭐 한다 안 하죠. IB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가 좀 세밀합니다. 우리가 논술 채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일부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입에서 객관식 문제를 가져서 평가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쓰게 되죠. 프랑스 바칼로레아 혹은 아비투 이런 건데 우리도 이것의 IB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시험 문제도 똑같아요. 세종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 시험 문제가 천민은 왜 대를 이어서 그렇게 천난대를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논술로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누가 갖지? 공정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IB는 지난 50년간 세계 모든 대학에서 인정할 정도로의 노하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공정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믿지 못하겠다. 객관식 말고 못 믿겠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서 이렇게 기준이 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같은 문제를 그대로 내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문제, 생물 문제가 새의 노래의 발달 과정을 쓰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들이 있죠. 이 기준들이 뭐 틀리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 기준에 정밀하게 돼 있고 누구나 이해하게 되면 신뢰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지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워야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축적이 된다면 KB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교육이 외국 기관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왜 그런 우려가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식으로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들이 다 있고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다 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거를 다시 한번 국제 기준에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 기준이 맞는가? 예를 든다면 IB 인정을 받으려면 학교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과학실에 갑자기 되면 샤워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한번 국제 기준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나오면 이거를 나아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속된다라는 이야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현재 외고에서 전국적으로
두 군데인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예, 한 군데.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는 것이 경기인과 한 그건 곳인데 영어 버전입니다. 예, 그 영어 버전이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 주가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한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결국은 도입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절차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비 평가와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제주도 교육청에서 국제교육 심포지움을 이회를 했는데요. 이 이회 두 번째 다 주제가 평가였고 작년에 아이비 중심으로 했고요. 이게 실제로 실행된다 할지라도 22년도부터 실행이 됩니다. 시행은 22년부터요. 문재인 정부 학점제 시행연도가 22년입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시행하는데 그 전에 인증 과정이 필요하니까 2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지정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 18년, 19년 이렇게 준비를 거쳐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동문, 원하는 지역 논의해서 합의가 되면 그 학교에서 먼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읍면적 학교들이 정시를 잘 봐서 진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수시를 잘 준비해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수시를 준비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선 6기 업적 중 하나가 제주가 전국에선 최초로 이제 무상교육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민선 7기의 교육복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 있는데 적어도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와 교육청, 지방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그런 가운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능합니다. 예. 자,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지난번에 공약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급식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47%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3%의 학생들은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원래 30% 정도를 급식비를 덜 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요. 제가 교육기원 시절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이끌어냈고 도도 보육과 교육은 최고로 만들겠다 그러고 있고 뭐 의회도 그러고 있으니까는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2학기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무상교육이나 무상복식 사실은 이제 막대한 재정과 함께 직결되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대 전출금이 1.4% 증가되면서 연간 약 20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 국가 부담으로 하면서 600억이 확보되었죠. 그 다음에 도민들이 지방세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토지 재산세가 높아서 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낸 세금을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 속에서 저는 제주도가 교육복지특별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와 같이 약 한 연간 800억 전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범위까지는 일단 진전시키겠고요. 그 다음에 더 확보돼야 될 거라면 논의들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3다수를 처음 도입할 때 교육에 투자하겠다 그랬습니다. 복권도 그랬습니다. 공공재산에서 나오는 공유 부분에 나오는 교육환경 개선금 혹은 도박과 관련된 카지노나 이런 것들은 유해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산 확보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민과 교육 가족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 이슈 바로 인사와 소통 문제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 가장 관심사가 높았던 것이 바로 인사 아닙니까? 교육감께서도 이번에도 파격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하셨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조직 개편이라 그러면 본청,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즉 제주도 교육이 이성문
이전과 이의 차이가 있다면 어쩌면은 이전에는 좀 천동설, 교육이 천동설. 즉 학교에서는 지원청을 바라보고 지원청에서는 교육청을 바라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를 바라보는 이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자. 즉 본청도 교실을 지원하고 지원청도 교실을 지원하고 관리자도 교실을 지원하는 그리고 교실 내에서는 아이들이 교실을 바라봤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라면 교사도 아이를 바라보는 배움, 지동설로 바뀌는데 이제까지의 조직 개편이 본청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조직 개편은 학교 중심이다. 학교가 철저 교실이 교실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고 이 구조를 지원하는 지원청이 되고 이거를 지원하고 기획하는 본청으로 된다. 즉 학교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이전의 조직 개편하고 가장 큰 차이고 어쩌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에서의 변화는 많이 있었지만 소통의 부재가 아쉬웠다는 거 이번 선거 내내 가장 많이 거론됐던 이야기입니다. 자, 제주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신문 같은 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이 같은 경우 교육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싶은데 소통 창구가 없습니다.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예. 이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조금 더 전면에 배치하고 적어도 SNS상의 소통들은 다양한 방식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통의 부재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좀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을 폐지했다라고 했을 때 찬성하는 분들에게는 소통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켜달라는 요구를 안 들어줬을 때 소통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있을 때 반대하는 그룹에서 소통의 부재라고 느낄 정도의 모습이었다면 이거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 조금 더 필요하다. 소통이라든지 방식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의 부족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꾸릴 거고요. 또 하나는 SNS상에서의 소통도 더 확대하고 활발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문제 좀 짚고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교조 전임 허용 문제입니다. 예. 전국 14개 진보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또 제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조 제주지 과장이 3년째 직위 해제된 상태고요. 그리고 중등과 초등 현직 교사 2사람이 무급 휴직 상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친정이 전교조인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지요? 최근에 사법농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와대 혹은 사법농단을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비합법화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면서 도민과 함께 전임자 부분들은 조만간에 풀어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조만간이라는 게. 늦어도 7월 중에 전임자 부분들은 다른 지역과 같이 전임을 허가할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교육부하고 소통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어떻든 전교조가 있는 실체이고요.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에서 정책협의 및 단체 협약을 맺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있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주도 교육청에서 노력하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7월까지 그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도민님께서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의제 선정도 중요한데 교육관님께서는 사실 이 부분도 좀 소극적이었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반론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의원 시절에 추진을 하다가 의회에서 합의해 본 게 교육의 세 주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주체가 같이 하는 구조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생 인권만 별도로 할 거냐, 교권만 별도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의 영역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공약사항 중에 실천하지 못했던 게 학교 자치 조례였는데요. 이 학교 자치 조례는 대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을 남으로써 진전을 못 지켰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이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3주체가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함께 전체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갈등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공론화위원회, 네.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출범했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어떤 현안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우리가 원전 재개 여부를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도에서도 수기민주제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교육청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이러한 사례들을 점검을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학생 인권과 관련된 논란 사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위원회에 올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 학교 규칙에서 아이들의 신체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거냐, 이건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부터 편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민선 6기에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네. 이제 민선 7기 어떤 교육 또 어떤 교육감을 목표로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던 배경에는 첫째는 교사들에 대한 믿음인데 모든 선생님들은 자기 반 나이에 탈락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평생의 마음의 짐으로 가죠. 탈락하게 되면.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박한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감의 말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충분히 감당하든 못하든 내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봤고 그렇게 되어서 제가 비판을 받을 때는 늘 이야기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 자체가 이렇게 파장이 크고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이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존중받는 겁니다. 단순히 포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과정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존중받는 과정들을 어떻게 하지? 수업 시간부터 존중받아야지. 그러면 자기 이야기들이 존중받아야지 부인되지 않고 그래서 평가 혁신이 나오면서 평가 혁신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 일상 삶 속에서 존중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저는 제주도 모든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이 될 겁니다. 예, 자 끝으로 도민과 제주 교육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30초 동안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민들께서 소중한 뜻을 모아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남은 4년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대의 소중함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존중받는 자기의 일상생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온리 완이 되는 교육을 하겠고 모든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주고 노력해 주십시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어렵다. 이게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경청이라 부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배려라 부릅니다. 제가 보시기에 교육감의 가장 강점이 아닙니까? 배려와 협력이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제주교육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주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도민들의 선택과 결단, 그것에 소통과 협력으로 답하는 교육감의 모습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시사파일 제주. 지금까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당선자를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주교육의 혁신을 위한 도민들의 선택에 교육감께서 어떻게 부응하실지 남은 4년간 도민과 유권자들이 함께 관심과 그리고 애정 있게 함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